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에서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여행하는 경험에 대해 깊이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땅 위의 유람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레일 크루즈 해랑입니다. 아, 네네. 그 해랑 열차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맞아요. 이게 바다 위 크루즈 여행 그 컨셉트를 철도에다가 딱 적용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호텔식 숙박형 관광열차라고 하죠. 이게 그냥 기차 여행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특별한 가치를 주는 건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해랑 열차가 제공하는 경험, 그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 이동을 넘어서 숙박, 식사, 관광, 그리고 열차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까지 하나로 이렇게 묶은 뭐랄까 종합 여행 상품이죠. 특히 자료 보니까 2박 3일 전국 일주 코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정을 중심으로 해랑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계절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세부 일정은 조금씩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그럼 먼저 이 네일 크루즈 해랑, 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땅 위의 유람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호텔 아니면 바퀴 달린 리조트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하고요. 좋습니다. 핵심은 그 이동하는 동안의 경험 자체에 있는 거예요. 뭐 KTX처럼 그냥 빨리 목적지에 도착 이게 아니라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편안한 개인 객실에서 쉬고 창밖 풍경 보고 또 열차 안에 식당 칸이나 이벤트 칸 같은 데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즐기고요. 그러다가 주요 거점 도시에 도착하면 잠시 내려서 지역 관광하고 다시 열차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그 전국 일주 2박 3일 코스를 따라가 보면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땅의 유람선이라는 개념이 실제 여행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2박 3일 전국 일주 코스 이걸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여정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서울역 같은 주요 기차역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탑승 전부터 뭐랄까 좀 특별한 환영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분위기를 좀 띄우고요. 승무원들 안내받아서 배정된 객실로 이동하게 되죠. 열차 자체가 이미 목적지인 셈이니까 딱 타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첫날 오후 일정은 보니까 주로 서해안이나 남도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자료에는 순천이나 전주 같은 도시들이 예시로 나와 있고요. 기차 안에서 창밖 보면서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해랑만의 특징이 딱 드러나는데요. 역에 도착하면 승객 전용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오, 버스가 따로 있어요? 네, 이 버스를 타고 지역의 핵심 명소로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순천에 갔다 그러면 그 유명한 순천만 습지 있잖아요. 갈 때만 멋진 곳 아니면 뭐 조선시대 민속마을 그대로 보존된 나간읍성 같은 곳 이런 데를 방문하는 식입니다. 단순히 명소 방문뿐만 아니라 식사도 중요할 텐데 열차 안에서만 먹는 건 아니네요, 그럼? 네, 그 점이 또 재밌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그 지역의 소문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향토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제공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순천에서는 그 지역 별미인 꼬막 정식 있잖아요. 온갖 꼬막 요리 쫙 나오는 거. 그런 푸짐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광양으로 이동했다면 또 유명한 광양 불고기 맛보고 이런 식으로요. 와,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미식 경험까지 포함이네요. 그렇죠. 지역 경제랑 연계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식사하고 관광 끝나면 다시 열차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럼 저녁 시간은요? 그냥 객실에서 잠만 자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녁에 열차로 돌아오면 그 안에서도 또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뭐 라운지 칸 같은 데서 와인이나 다과 즐기면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뭐 라이브 음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마술쇼 같은 그런 소소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고 해요. 밤 시간까지도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동하는 공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 또 휴식 공간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열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밤새 또 달려가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지역에 도착했겠네요. 자, 그럼 둘째 날은? 이게 또 재밌어요. 어떻게 이어지나요? 둘째 날은 주로 남부 해안이나 동남부 지역 이쪽을 거치는 일정으로 짜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새벽녘에 부선 같은 도시에 딱 도착해서 시작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창밖에 해운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바다 보면서 아침 식사하고. 네, 실제로 해운대 근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요. 이어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 열렸던 동백섬,
누리마루 하우스, 거길 둘러보거나 아니면 뭐 해운대 아쿠아리움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해안하고는 또 다른 그런 활기찬 항구 도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도시로 이동하는군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 많은 단신이라면 특히 흥미로울 부분인데요. 경주에서는 역시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이런 핵심 유적지를 둘러볼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문가 가이드 설명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보는 걸 넘어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가 될 거예요. 약간 움직이는 역사 교실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주에서의 저녁 식사도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자료 보니까 경주에서는 좀 품격 있는 한정식을 맛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음식으로도 경험하는 셈이죠. 오, 좋네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해랑 열차에 타고 이번에는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있을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죠. 아, 그 유명한 정동진역 일출 말씀이시군요. 이게 마지막 3일차 일정의 하이라이트겠네요. 맞습니다. 3일차 새벽에 열차는 그 세계에서 바다랑 가장 가까운 역으로 알려진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바로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그 장엄한 일출을 감상하는 경험, 이게 해랑 여행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죠. 야, 물론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변수는 있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겁니다. 일출 보고 나서는 바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이? 일출 감상 후에 전용 버스로 이동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이때도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가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 별미인 황태해장국 같은 거, 시원하게. 아, 해장국 좋죠. 네.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으로 이동해서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무릉계곡 같은 곳을 잠시 둘러보거나 아니면 그 지역 특산물인 한우를 맛보는 점심 식사, 이런 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자료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정말 꽉 찬 2박 3일이네요. 서해안, 부터,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내륙까지. 와, 한국의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특색을 정말 훑는 여정입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출발했던 역으로 돌아오면서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여정을 툭 따라와 보니 해랑 여행의 몇 가지 좀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편리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식사나 관광지 이동, 입장료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정말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자료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열차 운임이랑 객실 숙박비는 물론이고 전일정 동안의 식사 비용, 그러니까 특식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연계 관광을 위한 전용 버스 비용, 주요 관광지 입장료, 여행 가이드나 인솔자 비용, 또 열차 안에서 제공되는 각종 음료, 다과, 이벤트 참가 비용까지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기념품 사고 이런 거 외에는 추가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 올인클루시브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그냥 몸만 가면 되는 여행이네요. 와, 여행 계획 짜는 스트레스나 현장에서 갑자기 돈 더 내야 하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여행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장점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여러 도시 이동하면서 숙소 옮기고 맛집 찾고 교통편 예약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이런 편리함은 상당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겠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요. 2박 3일 전국 일주 코스 기준으로 가장 기본인 2인실, 디럭스룸이나 스위트룸 이런 게 1인당 100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해서요. 객실 등급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그런 고품격 프리미엄 상품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역시 모든 게 포함된 편리함, 고급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좀 희소성 있는 경험, 이런 걸 다 고려한 가격 책정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국내 여행 상품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가격대네요. 이 가격에는 단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절약, 계획 짜는 번거로움 해소, 또 프라이빗하고 안락한 경험, 이런 그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객실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본 2인실 외에도 3인이나 4인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패밀리룸이라든지 아니면 더 넓고 고급스러운 스위트룸 같은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여행 선물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이동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 지역을 편안하게 둘러보고 싶은 고령층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고요. 모든 것이 세심하게 딱 계획되고 관리되니까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네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워낙 특별한 상품이라 예약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라서요. 레일 크루즈 해량 공식 홈페이지나